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종환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우리가 뭐 정치적인 신념도 서로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고 또 각자의 그 전공 분야도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이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찾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대 이후에 크게 인식론, 뭘 어떻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 인식론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감각적인 것보다는 인간의 이성,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론 혹은 합리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근대를 개척했던 사상사적으로 데카르트라든지 라이프니츠라든지 미안합니다. 그 스피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과 인간이 그 감각적인 체험, 경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인식이 깊어지고 축적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 경험론이라 하는데 휴me, 로크, 버클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입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입장을 우리가 이 이성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이 합쳐져야 올바른 인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종합한 사람이 이렇게 칸트라는 철학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칸트는 인간이 갖고 있는 나 너를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동의 어떤 의식이 있는데 누구나 인간으로서 이런 의식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그것을 의식 일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이해한다. 누구나 나나 너를 떠나서 어떤 의식으로, 그리고 여기 말하는 그 의식이라는 것이 원래 어원적으로 같이 안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안다. 영어로는 뭐 베브스트자인 그렇게 얘기하고 독일어는 뭐 컨셔스니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원래 어원적으로 같이 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다는 건 뭐지요? 나랑 다른 사람이 어떤 공통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동호반복 같은 설명인데 여러분, 이게 뭐 국가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어떤 시간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 일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식 일반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통속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 어떤 그 안경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우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에 의해서 사람답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은 옆에 책상이 있고 옆에 무슨 뭐 형광등이 있고 스탠드가 있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칸트적인 그런 시각으로 그런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전달이 됐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제가 무슨 수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마 고양이나 강아지가 보는 거랑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는 거랑 다를 것이에요. 왜?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일반에 의해 가지고 뭘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저기 산이 있다, 들이 있다, 뭐 여기 나무가 있다, 집도 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칸트의 설명에 의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의식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라면은 그럼 원래는 뭘까? 그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원래는 뭘까? 그거를 칸트라는 철학자는 예, 우리말로 물 자체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thing itself라 그러고 독일어는 thing 사물 그 말이에요. thing 안지 그 자체. 예,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 저기 하늘이 있구나, 저기 강이 있구나, 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칸트의 설명에 의하면은 인간이라는 나 너를 떠나서 인간이라는 의식구조가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럼 원래는 뭘까? 사람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라면 칸트는 그것을 물 자체라 원래 그건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칸트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구조에 의해서 끊임없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지만은 그거 자체는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원래 어떤 뭐 철학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채널의 중심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칸트의 철학도 나 자신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물론 나도 인간이니까 어떤 의식 일반 그것에 의해서 보는데 또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 의식에 합당하게끔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혹은 행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칸트가 설명한 이 도덕률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렇게 참 망설이시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칸트는 어떤 형식을 하나 우리 인간에게 설명해 줬는데 제공해 줬는데 그건 이제 철학에서 정언명법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건 뭐냐면은 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어떤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행동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하나의 규칙이 보편적인 하나의 법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당신의 그 행동이 하나의 보편적인 하나의 법칙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하나의 이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칸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칸트를 받아들이면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떤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칸트한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랫동안 이 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뭐 전혀 다른 배경이지만 우리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 그랬죠, 여러분?
플라톤이 쓴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물론 플라톤 말고 제노폰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철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 플라톤에 의한 건데,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는 누가 본 소크라테스라고요? 플라톤이 본 소크라테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 플라톤이 그렇게 봤으면 원래 어땠을까? 원래 소크라테스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직접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쓰지 않았어요. 마태가 쓴 것이 있고, 그걸 마태복음이라 그러죠. 누가가 쓴 거 있고, 그 다음에 마가가 쓴 게 있고, 요한이 쓴 거. 물론 또 이제 그 바울이 쓴 서신도 있고. 그러면 본래 예수는 어떤 분이었을까? 그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아는 거는 마태가 본 예수, 누가가 본 예수, 마가가 본, 요한이 본 예수, 또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걸 아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는데, 이 바이러스도 전염되지만 못도 전염되지요. 사람의 심리적인 마음 상태도 전염됩니다. 우리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실천은 없이 자꾸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자꾸 만나면 자기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 칸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칸트를 자체를 배우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나 자신과 어떤 영원한 존재와 세상을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세상이 우울한 건가? 정말 세상이 비관적인 건가?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좀 철학사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아까 그 칸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일반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럼 원래는 뭐냐? 그걸 물 자체라 그러는데 칸트는 그걸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궁극적인 것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다 밝혀보려고 그랬어요. 이 헤겔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칸트라는 철학자가 궁극적인 건 알 수 없다 그랬는데, 헤겔은 가능한 한 인간의 이성으로 궁극적인 것까지도 다 설명해 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칸트나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근대 이후의 어떤 그 계몽주의적인 그런 풍조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뭐 칸트 자신은 자기가 계몽주의자라는 그런 뜻도 얘기했고,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무지를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생각이 인간의 발전과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데 많이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대 철학자들, 특별히 실존 철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이 그 생각이 바로 현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네, 이 현대 철학자, 특별히 실존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생각을 넘어서 현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네? 네. 네. 그것이 뭐 길케골 같은 실존 철학자가 자기 이제 의뢰긴의 올센이라는 그 여성이랑 약혼했다 파혼하고 베를린 대학에 가가지고 고펜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베를린 대학에 가가지고 쉘링이라는 당시 그 독일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이 쉘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현실이 바뀔 수가 있겠는가? 처음에 너무 좋아했어요. 원래 길케골도 그 관심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차츰차츰 정말 이게 어떤 신화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닌, 그래서 나중에는 길케고르가 이렇게 쉘링의 이게 강의를 듣고 좀 실망하고 다시 코펜하겐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얘기는 이 근대와 현대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사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밝히기도 했지만 또 많은 발전이 이루었지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생각의 차원을 넘어설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현대 철학이다. 특별히 길케고르를 중심으로 한 실존 철학자들의 공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